미국 주식시장은 1928년 이후 대통령 임기 시작 이래 거의 100년 만에 최악의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원래 존재하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재산의 가치가 만약에 매달 1%씩 정확하게 하락 없이 상승을 한다면 정말 편하겠죠? 매달 1%씩 단위로 계산해서 1년에 12%씩 그대로 정확하게 상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참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오르면 심리적으로 당연히 수월해지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시장은 모든 투자자의 심리를 자주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들어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들을 다 던져버릴 정도로 말이죠.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죠. 성격도 다릅니다. 주가 하락에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다릅니다. 그 능력이 떨어질수록 그 능력을 키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주식 투자,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비관적인 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시장은 지난 2년간 상승해왔죠.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2010년 10월에 상장을 해서 약 15년간 지금 10,000원에서 120,000원 이상으로 1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를 만들어준다는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15년간 투자를 해서 2배, 3배가 아니라 1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 주식 투자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결코 순탄하고 쉬운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S&P 500은 미국 최대 500대 기업을 포함하고 있죠. 미국 주식시장 활동을 측정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벤치마크예요. 미국 기업의 광범위한 부문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S&P 500 지수는 11개 경제 부문에 속한 50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요 미국 증시 지수 중에 가장 다각화된 지수입니다. 이 S&P 500에 편입이 되려면 기업들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4분기 동안 순이익의 합계가 흑자여야 되고 시가총액이 최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편입 여부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지수 리밸런싱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S&P 500 지수는 11개의 서로 다른 경제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보기술 부문만이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30% 가까이 29%를 차지해요. 11개 섹터 중에 S&P 500 지수 정보기술 부문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중에 세계 3대 기업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이 지수에 속합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지금 8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인공지능 붐의 여러 분야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오랫동안 수익, 가치를 만들어낼 것,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금융 부분이 S&P 500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이에요. 전체 시가총액의 현재 14.7% 정도. 여기는 금융주 1등주죠.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과 또 전설적인 투자자죠.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이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포함됩니다. 그 다음이 헬스케어예요. 약 11% 정도 비중, 세 번째로 큰 부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10% 정도 경기 소비재가 뒤따릅니다. 이 경기 소비재에는 맥도날드, 홈디포, 또 아마존, 테슬라 이런 거대 기업들도 또 경기 소비재에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매그니피센트에도 또 세븐에도 들어가죠.
S&P 500 지수는 현재 사상 최고치 대비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조정은 투자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10% 이상의 하락은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2년 반 만에 한 번씩 발생해 왔어요. 정확하진 않죠. 평균적인 거죠. 이것은 현금이나 또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 무위험 자산에 뭐 투자는 투자가 아니죠. 은행에 넣어둔다든지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대가예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2018년도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5건의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것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12.6%에 해당했었습니다. 이 조치가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었고 그 해에 S&P 500 지수가 최대 19.8%까지 폭락했어요. 거의 20% 가까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협상 테이블에 모여서 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면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S&P 500 지수가 그 다음 해 2019년에 무려 31.5%나 급등을 하면서 강력한 반등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을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S&P 500의 지수를 보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앞으로 다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하락폭은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2월 역대 최고치 대비 아직도 약 10%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완화, 특히 중국과의 긴장 완화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 주식시장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언제든지 오르내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세 관련 새로운 움직임은 시장 상승세를 다시 꺾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의 주가는 그날그날의 뉴스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원래도 그렇지만 말이죠. 특히 요즘은 관세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조금만 나오면 시장은 상승할 것이고 또 부정적인 소식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그 즉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의 실적 차트를 보면 약세장과 조정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이후, 그러면 75년 동안이죠. 거의 우리 평생 동안입니다. 56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56번, 이것은 10%에서 20% 사이의 하락률을 말하는 겁니다. 약세장이 아니라 조정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면 항상 더 높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일시적인 걱정은 덜어질 것입니다. 변동성은 일시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손실은 흔한 일이지만 그 손실 다 커버가 됐죠. 지금도 주식시장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기 침체에 돌입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앞으로 관세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면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정말 가장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자본을 넣어두나도 투자할 것입니다.